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그래서 전산응용기계제조 기능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작업형 시험 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 설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부족한 PDF인데요. 일단 설명 좀 드려보자면, 일단 먼저 하실 게 도면의 영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D와 3D로 구분이 되고요. 2D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면 거의 A2 사이즈가 일반적인 건데, 근데 치공구의 일부 아니면 동력 전달 장치 중에서도 부품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작은 부품이 별로 없을 때, 이제 그럴 때는 가끔씩 A3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꼭 문제지를 받아보시면 용지 사이즈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 A3 나왔는데 A2로 작업하시면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지를 받아보시면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3D 같은 경우는 큰 변경 사유가 없는 한 거의 기본적으로 A3 용지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용지 사이즈 A2와 A3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A2 사이즈가 594에 420이죠. 그 다음 A3는 420이 297이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레이어 만드는 건데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칸 만드는 거 좀 해볼게요. 이제 자, 레이어 같은 경우는 개인 취향을 많이 타는 또는 많이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만드시는 분도 있고 만드시는 분도 있고 뭐 있는 거 그냥 쓰시는 분도 있고 해서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벤터 같은 3D 툴에서 모델링 돼 가지고 2D로 변환시키면 기본적으로 주는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없는 것들 정도만 추가를 해서 그냥 쓰시는 게 그냥 낫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만들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있는 게 좀 낫다.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하나씩 만드는 거 시간 많이 걸려 안 만들 거 하시면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검란과 부품란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검란은 왼쪽 상단에 수험자의 수험 번호, 그리고 이름, 자격증 시험 종목, 그리고 감독관의 감독 확인란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해당 위치의 표는 거의 웬만해서는 문제지에서 제시가 돼요. 즉 이제 요렇게 칸이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요 칸이 나왔을 때 요 칸에 이제 요렇게 폭과 높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게 거의 웬만하면 다 나와요. 한 90% 정도 나와요. 근데 정말 어쩌다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안 나오면은 그때는 그냥 이미 사이즈 하시면 됩니다. 네, 이미 사이즈 하시면 돼요. 없으면 임의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셨던 사이즈로 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 부품란 같은 경우도 역시 문제지에 사이즈가 적용이 되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없으면 이미 사이즈입니다. 근데 또 주의하실 게, 부품란은 수검란처럼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검란은 나면 다 나오거든요. 요 칸 높이 얼마씩 하고 요렇게 칸을 얼마씩 다 나오는데, 부품란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렇게 칸이 있다고 셈치면 그냥 전체 폭 아니면 몇 개 칸의 높이 정도만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건 그대로 하시고, 없는 것들은 그냥 뭐 늘상 하시던 스타일로 칸의 크기로 만드시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냥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 기준에선 그냥 이쁘다, 그냥 뭐 깔끔하다, 옛날부터 그냥 이렇게 해왔다, 뭐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이 치수 설정입니다. 인벤트에서 2D로 변경할 경우에 좀 신경 쓰셔서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잘못하면 탈락이거든요. 그 시험 전에 미리 연습을 충분히 해두셔가지고 막힘없이 설정을 해야 됩니다. 즉 이제 빼먹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치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문제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중 하나가 이제 화살표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서 문제지에서 만약에 화살표 크기를 4로 해라, 그럼 저희 4로 하면 되는 거고요.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3 정도만 쓰시면 돼요. 연관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범위는 3에서 4 사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3이나 3.5 둘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두 개가 한 9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여기가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 3차 정도가 제일 무난하실 거예요.
맞추시면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냥 화살표 크기는 얼마 하세요 딱 나올 때가 있는데, 요렇게 그림식으로 나와 가지고 선이 있고요, 요렇게 높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보기 어떻게는 화살표가 되도록 만드시오 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하나씩 다 그려야 돼요. 네, 저희가 이제 3 준다고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다 그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가로 거리값만큼 화살표의 크기를 준다라고 그냥 보시고 넣으시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똑같이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감안하시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이때까지 태클 걸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적이 상당히 많은데, 가로폭 맞춰서 화살표의 크기를 줬을 때 뭐 태클 걸리거나 실격되는 건 없거든요. 예, 제가 거의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로 길이 맞춰서 화살표 크기를 준다 맞춰서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의 굵기입니다. 레이어 상에서 선의 굵기를 귀찮다고 한방에 주는 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웬고하니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은 모든 것 전부 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일반기기사, 기사, 뭐 기능장, 기술사 전부 다 했을 때 출력할 때 선의 굵기를 주게 되어 있어요. 웬관이 출력 시간 단축시키려고요. 그러니까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다 통일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복구해서 다 처리해서 보내야 되니까. 왜 이렇게 빨리 해요 하시는데, 일단 감독관들은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거의 큰 그게 없으면 거의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올 때도 종종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 대학교 시험장이면 그 계시는 교수님들이에요. 아니면 뭐 조교일 수도 있고 외래 교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길어지면은 퇴근이 늦어집니다. 네, 빨리 끝내고 보내야 돼요. 지금 오전 시험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서 처리를 해야 식사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대 시간이 아니고 그냥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오전 오후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야 오후 준비하기 전에 식사를 잠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식사하실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예, 은근히 이게 손 많이 가고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답안지 취합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밀봉한 다음에 문제지랑 그 수량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하셔야 되고, 그냥 문제지 답안지 다 철하고, 뭐 혹시 뭐 PC들을 부정행위 될 만한 소지가 또 있나 없나 확인 다 하고, 뭐 리셋할 거 있으면 리셋하고, 뭐 강의장 대충 정리하고 나와서 이제 식사하시고 다시 오면 또 시험 준비한다고 해서 바쁘거든요. 그래갖고 오전 시험은 빨리 해야 일단 뭐 밥 먹을 시간이 나오니까, 안 먹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6시간, 한 5시간씩 6시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후 시험이면은 빨리 끝내야 퇴근하거든요. 예, 게다가 주말에 또 시합이 있으면은 다음날 또 출근 있으니까, 업무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찍 가려고 하시다 보니까 늦게 질질 끄는 건 싫어요. 예, 이거는 거의 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출력시 설정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문제지에서 각선의 굵기가 고정이 아니고 범위형 나왔을 경우, 아니면은 앞선에 뽑은 사람이 이미 설정으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어는 무조건 주는 건 아니에요. 즉,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초록색이 외형선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대부분이. 근데 이 초록색으로 외형선을 안 줘도 돼요. 즉, 흰색 선 써가지고 여기다가 선 굵기를 초록색 선, 즉 외형선 굵기 줘버리면은 외형선 취급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미 설정이에요. 네, 인쇄할 때 내 스타일 맞게끔 다시 다 바꿔놓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설정하는 코드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은 하시고 뽑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A라는 사람이 일단 좀 긴가민가하다 보니까 집에서 연습을 좀 해봤대요. 프린터가 있으니까 A4로 뽑아가지고 그냥 출력한 연습을 좀 하다가 시험장을 갔는데, 본인 제 앞에부터 해가지고 뽑는 답안지를 보는데 뭔가가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싶어서 뭐 그냥 계속 쭉쭉 뽑는 걸 테니까 문제는 없을 텐데, 얘들이 답안지를 잘못 만들었나 싶어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출력할 때 돼가지고 앉아서 이제 출력할 때 선 굵기를 보니까 다 이미 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초록색이 0.5 나왔다고 셈치면 0.18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되면은 출력한 사람들은 다 탈락이에요. 실격. 선 굵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건 항해도 안 먹혀요. 네가 확인 안 했잖아. 그럼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력 확인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안 했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A 학생은 잘못됐네 해서 다시 맞춰서 출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학생 앞으로 누군가 고이든 타이든 아니면 뭐 본인 스타일로 하셨든 그 바꾸신 분 뒤로는 다 실격이에요. 이유 없어요. 그냥 다 실격이에요. 이게 꽤 빈도가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미 설정 준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거랑 또 레이어에서 선 굵기 주는 거랑 안 맞아버리면 충돌 나거든요. 그래갖고 주의하실 게 좀 적어놨는데 선 굵기가 똑같지 않으면 일단 실격인데 선 굵기가 안 맞으면 충돌 내면서 선 굵기가 또 제대로 안 나와요.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레이어 예상에서는 선 굵기를 주지 말라고 하는 편입니다. 네, 실컷 했는데 선 굵기 탈락하면 눈물 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출력할 때 선 색깔별로 굵기를 준다. 그리고 출력할 때 맞나 안 맞나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인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들 많이 물으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5, 3.5 한글 폰트 하시면 3.15입니다.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냥 영문 폰트 3.5, 한글 폰트 3.15. 왜 틀려요 하시는데 일단 영어는 이렇게 스카를 쓰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한글 폰트는 이렇게 좀 획이 굵게 나와요. 예, 똑같은 크기라도 획 때문에 글자가 좀 더 크게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더 작게 쓰는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고요. 그것 때문에 글자가 좀 더 굵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랑 7에서 총 4가지 정도 쓰시냐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2.5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표면 거칠기에서 수치값 몇 배, 즉 W 이렇게 기호 있는 거죠. 있을 때 W는 뭐 12.5에서 여기 12.5짜리가 3.5 너무 길어서 삐져나가서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2.5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주소에서 열 처리할 때 여기 R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2 요 정도 약간 작게 나오게 해서 2.5. 그리고 V벨트에서 이렇게 V자 화면 각 나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글자 크기가 2.5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키나 다른 거 할 때 공짜 이게 플러스 0에 플러스 0.1 아니면은 뭐 플러스 0.1에 0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다 3.5 아니면 3.15입니다. 이거 2.5짜리 아니에요. 작게 하시면 큰일 나요. 그냥 똑같은 폰트에다가 그냥 스택 2층 치수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3.5 쓰는 겁니다. 1.15나 3.15나 2.5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써가지고 포기하는 분 많던데 그렇게 하실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글자 크기 5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지시선 사용한 절단선의 투상 방향, 즉 이제 요렇게 잘랐다 할 때 요렇게 이제 방향 표시 아니면 이제 비유 표시하는 것들 할 때 쓰는 게 글자 크기 5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A 이런 식으로 할 때, 아니면 상세도 A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 쓰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품 위에 거칠게 지시할 때 사용하는 게 한 7 정도 됩니다. 즉 1번 있고 요렇게 기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0 있고 가로에서 뭐 W 있고 X 있고 Y 있고 있을 때 W, X, Y 요것들이 글자 크기 7. 소문자라서 좀 작게 보인다 뿐이에요. 글자 크기는 7이에요. 여기 앞에 숫자 1도 7 정도, 번호 넘버링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그냥 제 강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뭐 인강이든 오픈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스타일 따라서 글자 크기는 약간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것은 제가 강의할 때 쓰는 글자 크기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시험 치시기 전에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마스터 하실 게 있습니다. 앞전에 했던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 도면 영역 만드는 거랑 수검란, 부품란, 레이어 작성하는 거랑 치수 설정이랑 이것들을 최대한 빨리 끝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유는 이래요. 일단 3D에서 2D 넘어가는 시간은 실력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오우씨 많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남들 다 3D에서 2D 넘어갈 때 나도 넘어가요. 예, 이제 변환시키고 나서 손대는 것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일단 넘어가는 시점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저도 넘어가네 나도 곧 넘어가 이런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끝나니까 뭐 나 넘어가고 다른 사람 넘어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면은 비슷하게 끝나요. 그래갖고 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2D 변환시키고 나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과 세팅이 늦어지면은 변환시킨 그림 편집하는 시간이 모자라게 돼요. 즉 이때부터 느려져요. 스피드가. 2D가 살 게 많다 보니까. 즉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3D에서 2D 넘어가는 게 A라는 사람이 1시간 10분, B라는 사람이 1시간 15분. 그냥 약식입니다. 그냥 뭐 시간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5분 차에 놓고 넘어갔는데 A라는 사람이 이제 2D에서 이제 맞출 도면 영역과 레이어, 치수, 부품란 만들고 수감란 만들고 글자 넣을 수 있으면 글자 넣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했더니 한 20분 걸렸다 심을게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똑같은 거 했는데 한 5분 걸렸어요. 여기서 생기는 한 15분 차 또는 10분 정도의 각 격차 엄청나게 커집니다. 왠관이 치수 넣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양이 많아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한 10분 차가 나버리면 치수 양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면은 엄청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막상 보면 별거 없지만 그냥 내가 다 해놓고 이제 치수 넣으면 돼 해서 딱 봤는데 넣으면 이미 확 다 왕창 넣어놓은 거예요. 한 5분 10분 사이에. 그러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엄청 많이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야 하면서 막 급해지죠. 예, 분명히 나랑 비슷하게 끝났는데 저 보면은 작업자가 확 나버리니까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 손 느려지니까 이제 막 허둥대고 손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 오타 막 나고 한글 영어 막 안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페이스가 꼬여서 시험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한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3D에서 2D 넘어가는 게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게 최대한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심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습량 차이가 유무에 따라서 이게 확 벌어져요. 예, 실제로 이것 제가 강의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 하루에 한 번만 연습하셔도 한 10분 전후면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시험 하시면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처음에 하시면. 근데 하루에 한 번씩 해서 한 보름만 하셔도 한 10분 내에 끝나요. 좀 빡시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하시면 한 2달, 3달 되면은 한 5분 전후 다 끝나거든요. 네, 아예 외워버리니까. 한 5분에서 7분이면 끝나요. 더 줄이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 그러니까 그냥 20분으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5분에서 7분, 아니면 최대한 8분까지 줄여서 한 10분 이상 격차를 벌려놓고 시작하느냐, 이게 상당히 크다고요. 10분밖에 안 되는데 뭐 어때 하시는데 시각적으로 차이가 확 나버려요. 예, 거의 10분이면은 웬만한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인 치수, 그러니까 뭐 공차 넣고 끼워 맞춤 넣고 아니면 뭐 반이 잘리는 치수는 거 버리고요. 그냥 바로바로 넣을 수 있는 치수들은 거의 다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표시만 하면은 거의 다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10분만 하면 거기서 이제 손댈 게 뭐 파이 넣고 거칠게 넣고 이제 뭐 끼워 맞춤 넣고 공차 넣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일단 시각적으로 표시만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려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이제 막 급해지고 꼬이는 거죠. 그래서 그 10분 차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이 10분이 엄청난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반에서 여기서 이제 못 따라가면은 페이스가 완전 꼬여버려요. 특히 2D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거 압박이 있다 보니까 더 안 돼서 많이 꼬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연습을 꾸준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이, 뭐 많이 하면 좋은데요. 그냥 그렇게까지 하실 거 없고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한 20분, 10분, 20분 투자한다. 그냥 뭐 그리는 건 싫은데 그냥 이거나 한번 해보지 뭐 할 때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제가 그냥 이렇게 예시를 그냥 하나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델링 한 거를 2D 넘긴다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만들어진 거를 다른 이름 저장 가서 4분 저장 가가지고 저장을 할 거고요. 그냥 제가 폴더는 그냥 하나를 좀 만들게요.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 CAD DWG 해서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자, 설정했고요. 그 다음 CAD는 미리 열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건 보시고 그냥 새 폴더 1번 열기. 그래서 이렇게 왔고요. 이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울게요. 여기에 편집 쪽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일단 잠깐 보류하고 레이어랑 필요한 것들 못하겠습니다. 근데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 보시는 하시든 상관없어요. 일단 전 레이어부터 맞출게요. 자, 레이어 가면은 일단 먼저 건드리실 게 이 선 굵기. 뭐 미리 바꿔서 오신 분도 많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것들 다 이렇게 기본값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나중에 인쇄할 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기본값으로 맞춰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은근히 손이 많이 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컬러를 줄 건데 이런 놔두고요. 일단 외형선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둘 다 초록색으로 바꿔버릴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 저 기호는 4번 컬러 하늘색. 그래서 이게 윤곽선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 개 다 만들 건데요. 첫 번째가 중심선입니다. 제가 중심선 따라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글자를 다 치실 건 없어요. 지금 제가 자꾸 못하나는데. 그 다음에 치수 아니고 문자. 이렇게 할 거고요. 중심선은 빨간색, 문자는 노란색. 이렇게. 그 다음 중심선은 그냥 여기 센터에 바로 나와 있거든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하면 레이어는 다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다 한 거예요. 시간 걸릴 거 별로 없어요. 이 정도 하시면 끝나요. 뭐 손댈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창을 끄시면 이렇게 레이어 맞춰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제 편집은 뒤에 거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REC 가지고 그냥 대충 클릭할게요. 그 다음 594의 쉼표 420 상대 좌표입니다. 하나 그렸고요. 5엔터에서 간격 10 하나, 그 다음 다시 5엔터하고 5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 선 가지고 위아래 가운데, 그 다음 좌우 가운데 선을 끄고 안쪽은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과 안쪽 사각형은 없애버릴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선들 4개는 레이어가 외형선 또는 좁은 외형선 하시면 되고요. 요 테두리는 기호, 윤곽선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사각형 X로 부셔버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사이즈로 할게요. 일단 높이가 10, 그러니까 수검란입니다. 그리고 간격은 25 해서 요렇게. 근데 요거는 강의하신 분보다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만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선은 지울 거고요. 그 다음 트림 가지고 요렇게 정리하고 얘들은 0번 갈 겁니다. 가는 실선 0번 가면 흰색이잖아요. 흰색 빨간색 다 갈 거기 때문에. 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란 가로가 일단 120이 거의 기본이고 첫 번째 높이가 15, 그 다음에 높이 10 몇 가지가 기본이고요.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건 부품 그리는 개수만큼 지금은 3개만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간격 20 요거는 또 개인 취향 강의하신 분도 좀 틀립니다. 그 다음 간격 5 하나 띄웠고요. 그 다음 트림 가지고 버리고 또 트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버릴 거고요. 그 다음 7.5인데 그냥 전 선 끊는 편이에요. 요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문자 노란색, 왼쪽은 외형선. 그 다음 나머지는 레이어가 그냥 0번 가는 실선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요선은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품명 글자 들어가고 요거 내용은 시험지에 작품명에서 뭐 나오거든요. 그 내용 쓰시면 되고요. 여기 두 개 들어가는 글자 크기는 5예요. 네, 나머지 칸들 요렇게 칸들은 3.5입니다. 즉 한글 폰트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5 한글 폰트 3.1로 되는 거죠. 근데 기능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3.5 하시면 좀 빡빡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3 정도 놓고 하시면 돼요. 요 칸만 해당입니다. 기능사 내용이 좀 길잖아요. 전산응용 기기제조 기능사 길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답안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420에 쉼표 297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똑같아요. 일단 10 넣고 5 넣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선 가지고 이렇게 선들을 껐고요. 그 다음 트림 가지고 안쪽 버리고 역시나 이렇게는 지웠고요. 그 다음 매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바꿨고요. 이렇게도 매치하면 되는데 그냥 지금은 외형선 바꿀게요.
자, 얘는 보실 거 없고요. 그냥 똑같아요. 옆에 있는 거 복사하다가 이렇게 그냥 붙여 넣으시면 끝이에요. 뭐 글자 쓰셨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건드릴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만드는 건데, 이제 인쇄할 때 이제 문제가 잠깐 요 선을 합칠 겁니다. 제해가지고 통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10만큼 이렇게 보낼 거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제가 하다 보니 까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들 두 군데씩을 땁니다. 그 다음 겉에 건 필요 없고요. 이제 요 선 단계 출력할 때 잡는 윈도우 범위 영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리미트 갖고 해도 되는데 두 장을 한 번에 뽑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따로 그려야 돼요. 도면이 두 개 나와야 돼요. 그래갖고 귀찮아요. 근데 가끔씩 문제지에서 2D랑 3D 각각 만들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각각 별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식으로. 그러면 따로 하셔야 돼요. 그것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면 취소 설정 가볼게요. 디엔터 할 거고요. 일단은 수정,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돼요. 뭐 만들 거 없고요. 그냥 수정, 만들 시간도 없습니다. 자, 일단 오시면 컬러는 일단 다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간격은 8, 너머 연장이 밑에는 1. 요거 외우시면 좋아요. 그 다음 기호 및 화살표는 보통 3 되는 거고요. 중심 표식은 그냥 없음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 깔끔해요. 자, 그 다음 문자 갈 거고요. 컬러는 노란색. 그 다음 여기서 아예 폰트를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ISO 씁니다. 영어 폰트 ISO CP. 큰 글꼴 가서 쌍기역 쌍시어 때문에 WHG TXT 맞췄고요. 그 다음 여기 중심되어 있는데 위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심 아니고 위에요. 중심 가 있으면은 큰일 나요. 그 다음 글자 크기 3.5 지금 영어 폰트거든요. 그 다음에 취소선의 정렬 그리고 간격 띄우기는 1입니다. 1의 정렬 요걸로 하셔야 돼요.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1차단위 가서 마침표 대생 상관없고요. 그 다음 이렇게 후행에 둘 다 체크, 즉 소수점 나오는 거 뒤에 0 나오면은 없애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0.000 됐는데 그냥 0.0이나 0.00 정도는 가시면 편해요. 근데 일단 거의 경차가 0.0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00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놔두시고 확인 닫기 하시면 취소 세팅이 끝납니다. 자, 이제 출력하는 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인쇄 버튼 누를 거고요. 단축키는 PLOT 클릭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 인쇄기가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일단 저는 PDF로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 범위는 일단 전체가 나오게끔 큰 문제 없이 나오게끔 A3 이 420-297로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표시 아니고요. 윈도우로 바꾸고 이렇게 두 점을 눌러서 범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할 게 여기 플러스의 중심 그림이 가운데 있게끔 하시고 용지에 맞춤 A2다 보니까 A3 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지에 맞춰서 놔두시고요. 그리고 도어만 앞에 여기 화살표 가셔가지고 가로로 뽑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로 가면 큰일 나요. 그 다음 플로 스타일은 지금 없음 됐는데요. 모노크롬 흑백 해놓고 옆에 설정을 가서 여기서 선 굵기를 줍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7번이 흰색이에요. 예, 요거 아니고요. 7번이 흰색이나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7번이 흰색. 그래서 요렇게 총 5가지 색상에다가 선 굵기를 주시면 돼요. 선 가중치되어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준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범위 나오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선 0.18에서 0.25 됐다는 거. 중간선 0.3에서 3.5, 그 다음 초록색 외형선 0.5에서 0.7, 그 다음 하늘색 윤곽선 아주 굵은 선 0.7에서 1, 그 다음 7번 흰색이나 검은색 가는 실선 0.18에서 0.25 나오는 거 주시고 저장 닫기 하시면 되고요. 미리 보기 가서 답안지에 이제 선 굵기 나오는 거 제대로 나오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이상 없고 그냥 수험 번호 그리고 뭐 글자들 치수 글자들 글자 나오는 거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인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윈도우 가셔가지고요. 옆에 칸을 바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즉 이제 또 인쇄하면 끝나거든요. 또 인쇄 가서 그냥 이전 플롯 아까 했던 거 그거 집어내셔가지고 윈도우로 이렇게 그냥 또 범위만 잡고 미리 보기 세팅은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했을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감독 확인란에 감독자 분 중에 한 분의 성함이랑 사인이나 도장, 요거 2장 다 꼭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답안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받으시는 거 보고 이상이 없다, 그냥 끝났다 하시면 짐 싸서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요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암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꾸준히 연습을 좀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좀 느렸는데요. 네. 빨라요, 저. 뭐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고 계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